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오늘 27일에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OLED 패널이 들어간 스마트폰 제품이 내년 2020년에는 출하량이 6억 대를 넘을 거라는 아주 기분 좋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엔 고가 스마트폰에서만 OLED 패널을 넣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중간대 가격 제품까지도 OLED 패널이 사용될 거라는 건데요. 참고로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내놓은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 OLED 스마트폰 판매량이 내년엔 6억 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면서 작년과 비교해 46% 정도가 증가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OLED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선 프리미엄 등급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이미 기본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화웨이나 샤오미 그리고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이요. 자사의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 300에서 500불대 중급 스마트폰에다가 OLED를 공격적으로 채택하면서 OLED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0년 OLED 패널을 채택한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71%로 압도적이고요. 나머지는 오포가 51%, 애플이 50%, 거기서 또 비보가 45% 정도가 된다고 카운터포인트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 3분기 매출 기준으로 스마트폰용 OLED 점유율을 보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90.5%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에가 4%, LG 디스플레이가 2.1%, 비전 옥수가 1.5%, 에버 디스플레이는 1.2% 순인데 그런데 이 수치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 게 고가 라인만 가지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는 OLED 채택률이 고작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어떤 사정이 있겠죠? 참고로 얼마 전에요. 일본의 대표 액정 패널 기업인 재팬 디스플레이와 JDI에서요. 회계 간부가 6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횡령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보자면 문제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문제 중 하나는 JDI라는 회사가 공적 자금을 받아 운영 중인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횡령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JDI가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016억엔 하나로 약 1조 99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의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JDI가 일본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다 한데 모아서 출범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도 아니고 소니나 히타치, 도시바 이렇게 한때는 세계 제일이라던 아주 굵직굵직한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를 하나로 뭉쳐놓았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JDI가 흔들리게 되면은 일본 디스플레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를 합쳐놨는데 갑자기 횡령 사고가 발생해서 자본 잠식 상태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은 이미 사양길을 걷고 있지만 말이죠. 잠깐 애플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사정을 소개드린 이유는 애플이 이 망해가는 JDI라는 회사에 투자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랑 휴대폰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자회사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서 쓰기는 좀 남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더구나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땐 액정 정보를 통해서 자기네 제품 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있고요. 또 휴대폰의 핵심이라는 액정을 경쟁사에 맡긴다는 건 아무래도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OLED를 살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게 비싼 폰을 팔면서 액정은 아직도 LCD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JDI라는 회사를 한번 좀 키워보려고 지난 2015년에 JDI에 1조 7,400억 원이나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6월엔 1,00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딱 이렇게 JDI가 횡령 사건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가 됐으니 애플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애플은 JDI에라도 투자를 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삼성 의존도를 낮춰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참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횡령 사건도 횡령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기술력이겠죠? LCD 중심의 일본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디스플레이 업체들까지도 줄도선하게 생겼던 2012년에 일본은 그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JDI를 만들었던 건데요.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고 잘 포장돼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뭐 한우물만 파는 거, 아니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데를 파는 게 맞는데 장인 정신만 붙들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LCD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됐으면 더 좋은 기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JDI에서 또다시 장인 정신을 내세워 LCD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미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LCD를 더 잘 만들어서 내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더 잘 만든 LCD 따위로 과연 OLED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뒤늦게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서 결국엔 JDI에서도요, OLED를 만들어 보려고 2017년쯤부터 노력을 했었고 그 결실로 올해 11월엔 JDI의 자회사 JOLED에서요, 잉크젯 프린팅 기반의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OLED 업계에서는 잉크젯 프린팅 공법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 JOLED가 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에서 그렇게 부르짖던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불화수소를 국산화하겠다고 하니까 10라인 정도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어내려면 기술 확보와 양산화 사이 단계에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지 않을 거다 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잘난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만큼은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정에서도 쓰이는 시범 라인을 계속 돌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잉크젯 프린팅 공법이라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잘 넘어설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JDI가 OLED를 양산해낸다고 해도요,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게 지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왜 소형 OLED 패널 분야에서 강자냐고 하면요, 지난 201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98%를 독점했었고 2019년 상반기에 점유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82%입니다. 그것도 중국의 보에라는 회사가 점유율 10% 정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줄어드는 거고요. 더구나 올해 3분기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실적은 또다시 90% 이상을 달성하게 됐고요. 4분기에는 잠시 81%로 내려앉긴 했는데 그 대신 2%대로 고전하고 있었던 LG 디스플레이가 11%를 점유하면서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이제는 경쟁하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주 마음 편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애플이 2019년 상반기에 10% 점유율로 치고 올라오던 보에라는 회사에서요, OLED를 납품받아 보려고 한 건데 그것도 결국엔 안 돼서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을 쓰게 된 걸 보면은 아직 품질 면에서 국내 업체랑 중국 업체 사이엔 경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OLED라는 게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기물에 전기를 흘려서 빛을 내게 하는 게 아주 어려운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기물이 빛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엔 일본은 그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했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LG와 삼성은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시도해 이제는 뭐 세계 OLED 시장을 석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OLED 양산에 도전해보겠다는 JDI. 참 갈 길이 멀어도 너무 먼 것 같네요. 게다가 일본의 또 대표적인 액정 패널 업체인 파나소닉도 2021년까지 텔레비전용 LCD 패널 생산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은 JDI가 잘못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가 전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반도체에서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 소니가 남아있을 뿐 다 문을 닫은 상황까지 와버린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횡령 사건이건 뭐건 간에요, JDI가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년 2020년에는 중간 가격대의 스마트폰 제품에 OLED가 사용될 거라는 소식은 우리나라 소형 디스플레이 업계엔 아주 엄청난 희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안 된다, 일본은 선진국이다, 우리는 깜도 안 된다는 생각은 도무지 현실 파악을 못하는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빚이 1초에 1146만원씩 늘어나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왜 무릎 꿇고 굴복해야만 되냐는 것이죠.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